서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3차 예산결산 특별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 자연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랑 201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문화관광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과장 이상우입니다. 안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반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과 총 예산액은 274억 5,46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93억 8,737만 원에서 19억 3,271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3.1운동 기념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25만 6천 원과 전산개발비 1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문화예술 기반 시설관리 문화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박두진 문학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잡초제거 인건비 1,06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서 사무관리비 170만 원과 행사운영비 47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안성맞춤 아트홀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74만 7천 원과 사무관리비 7,077만 5천 원, 공고운영비 1억 15만 3천 원, 국내협의 330만 원,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7쪽 안성맞춤 아트홀 유아 청소년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601만 1천 원, 안성맞춤 아트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억 727만 원, 안성맞춤 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안성맞춤 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호 42쪽 바우더기 풍물단 인건비 예술단원 운동부동 보상금 4억 6,060만 원과 바우더기 풍물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동 보상금 6,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에 46쪽 안성 남사당 전수관 관리 사무관리비 184만 원과 공공운영비 630만 원, 남사장 공연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24만 7천 원과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4,09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문화예술 단체 지원 기타 보상금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안성문화원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에서 54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안성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지역축제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중부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안성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2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안성시티 투어 추진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문화관광 홍보 사무관리비 2,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에서 71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기타 보상금 2,732만 원과 민간인 국외협의 1,54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행사운영비 5억 3,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안성맞춤 아트홀 인력운영 기타직 보수 8,030만 1천 원과 무기계약 출장료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7,592만 3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000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 2월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서 81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역사마을 조성 연구용업비 2천만 원,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시설비 4억 2,775만 4천 원,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와 연구용역비 2억 원, 관광자원 시설 지원 시설비 4억 4,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문화재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 3억 원, 칠장사 대웅전 주변정비 공사 감리비 3,53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6억 6,47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2월 조서입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서 91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남은 예산의 15억 6,400만 원과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 12억 4천만 원을 2021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과 소관 제5의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만.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분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안정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스피드야 그냥 완전. 네. 오늘은 짧아지겠는데 시간이.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각종 그 행사가 이제 치러지지를 못해 가지고 뭐 얼추 한 20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그 다른 거는 관두고 47페이지에 한번 문화예술 단체 지원해 가지고 그 하나원 출신들이 하는 그 뭐 반갑습니다 그 공연 있잖아요. 이제 저기 평양 통일교수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은 이제 공연을 못 해가지고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해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가 많이 취소돼가지고 그 원래는 이제 1년에 65회를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야외 공연장에서 이제 행사할 때 조금 초청을 해서 좀 몇 번 좀 행사를 같이 해가지고 총 33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 반 정도는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반응을 했어요? 예, 2월 달부터 거의 뭐 10월 달까지 행사를 못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뭐 여기저기 좀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서 좀 많이 좀 그래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2020년도 들어와서 평양예술단 공연한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에 3월 달에 저희가 개관하고 한두 번 하고서 이제 끊긴 이후로 거의 실내 공연은 못 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야외 공연이라든가 또 이런 다른 면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이제 출장 공연을 한 적이 있죠. 이분들이 안 보이질 않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보여줘가지고 이 공연 가지고 이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인데 한 번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한 반 정도는 해서 근근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본인분들이 또 좀 다른 데도 뭐 이렇게 알아봐서 또 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행사가 원래 없고 또 더 어려워하고 또 행사 주최 측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만 이제 주로 이제 섭외를 해서 지금 출장을 보내도록 해서 이제 행사를 뛰게끔 이렇게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인데 하여간 깔끔하게 아이가 이제 설명을 하셔가지고 아이가 이제 오늘은 일찍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부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설명서로는 32쪽이고요. 아트월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1억 72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셔서 지금 경정예산 1억 1,700 편성이 된 건데, 이게 발레단 해적 공연이 정상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예, 그 감액한 게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연물 자체가? 예, 예. 36점 문화가 있는 날도 지금 거의 50% 정도 지금 삭감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게 한 몇 회 정도 운영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김현철 콘서트가 취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다 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1,300만 원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집행잔액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800만 원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몇 회 정도 운영했냐고요?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네. 못하겠습니다. 네, 아트홀 운영 팀장 황기석입니다. 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한 거는 총 5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네. 5회를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연을 한 거는 3회가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김현철 콘서트를 공연 계약까지 하고 표 예매를 했다가 공연장 중단 사태가 나와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한 2,100만 원 남았고요. 그 총 5회 중에 1회는 저 안성맞춤 아트홀의 상주단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 그 국비를 받아서 하는 상주단체가 있는데, 그 공연이 이제 한 번 진행됐고요. 그래서 총 5회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 애초에 예산 담을 때 월 1회로 계산해서 산출하지는 않았나 봐요? 저희가 그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지원을 받고자 했었는데 국비는 반영을 못했고요. 순수 11회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회 계획을 했습니다. 보통 공연물 같은 경우에 여튼 계약을 해서 취소가 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한 몇 프로 정도 줍니까? 지금 위약금 그쪽에서 상대편이 뭐 취소를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받지만 저희가 취소를 한 경우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 운영 중단 사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건 한 1,8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산을 해서 합의를 해서 1,30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 자이건 타이건 정상적으로 공연물이 올려지지 못할 경우에 그 약속 사항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몇 개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공연이 가능하지만 공연장 중단이라는 사태가 이제 저희 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지급한 거는 해주고요. 그 외에 공연에는 애초에 이제 그 공연을 하기 전에 그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전에 그때 뭐 코로나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거는 쌍방 합의하에 뭐 위약금이나 그런 걸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공연도 한 3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오적인 풍물당 인건비인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지금 공연이 그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지 못한 거잖아요. 상설 공연도 그렇고.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지출이 이루어진 건가요, 현황이? 설명서 거기는 이제 38쪽. 바오다게 축제는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연이 많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수당 같은 게 이제
공연할 때마다 수당이 네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연하면서 이제 소모되는 이제 악기라든가 또는 뭐 그 수선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튼 그 공연을 올렸을 때에 이제 각종 수당이나 여튼 이런 것들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기본급 정도가 지금 지출된 걸로 그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40적 풍물당 운영인데요. 해외 공연 출연 국외 여비를 1,526만 원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사실은 그 해외 가기로 돼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 갖고 안 갔습니다. 근데 경영 예산을 왜 남겨둔 거예요? 공연 예산을 제가 3천만 원에서 일부 삭감해갖고 지금 1,526만 원 경정예산 세워두셨잖아요. 경정예산. 제가 네. 공연 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요게 그 당초 봄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인지 모르게 해외를 아마 그 공연 계획이 있어서 세워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로 못 가게 되면서 아마 그 항공권 예약하고 이런 위약금 문제가 네. 아마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래서 그 집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2쪽에 시티 투어 출신인데요. 지금 5,600만 원 삭감하셔서 4,640만 원 경정예산 세우셨는데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갖고 스마트 관광 지도를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스마트 관광 지도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니,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다 전용하시는 보니까.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실제 그 서비스 오픈을 언제 정도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예, 구현 설명을 관광팀장 이인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스마트 관광지도는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안내 서비스가 필요로 한 시점에서 전자지도가 구축이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640만 원을 남기고 그중에 4,400만 원을 전자지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요. 2,240만 원은 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자금이 두 건 정도 여행사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했고요. 두 번째는 저 종이 사용 감축 또한 필요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관광지도를 구축하게 됐고 아마 내년 1월이면 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집행 가능합니다. 64쪽에 문화관광 홍보인데요. 지금 2,120만 원 삭감하셔서 3천만 원 예산 편성하시는데 관내 관광 홍보 박람회를 하겠다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기 박람회하고 한국 관광 박람회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의도 쪽에서 할 계획이 있다가 두 차례 이상 저희가 취소된 이후에 저희가 안성 여행사 협회하고 또 지역 관광에 대한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의 여행사가 지역민을 위한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그 중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마 내년 봄에 성과를 저희가 보고 드릴 거고요. 그러는 중에 저희가 비대면 박람회를 하자.
지역 사람이 지역을 위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을 계산하고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비대면 박람회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72쪽에 바우더기 축제인데 이것도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5억 3,82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이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이제 전부 국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그 국비를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제 했던 이제 토론회, 그 바우더기 축제 토론회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6개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또 그 지역 축제 위원들하고 해서 같이 이제 포럼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천변에 지금 일루미네이션도 이제 설치를 해서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제작이라든가 또 이제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이제 2억 4천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경정 예산이 지금 2억 5천이잖아요.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공연예술팀장 한재혁입니다. 그 바우더기 축제 그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저희가 그 당초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돼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일정 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네. 국비와 도비 그리고 이제 시비도 매칭을 일정 부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2억 4,700만 원 정도 저희가 네. 지금 바우더기 축제 내년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국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급적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그 국도비를 다 이렇게 그 써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또 일회성이 아니고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는 지금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만 갖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여튼 그 12 국도비 포함해서 12까지 지금 매칭해갖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네. 명시 2월인데요. 지금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이거 3회 추경에 담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전액 2월인데 왜 그렇습니까? 아,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고 지금 준비 중인데 내일 이제 착수 보고회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분들하고 또 의견 조율도 해도 그래서 일단은 다 넘겼습니다. 아니 발주를 했으면 선지급금이 있을 텐데 아, 근데 이제 2억인데 2억을 전부 지금 저기 2월금으로 잡아서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선급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예,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 명시 2월 성남사 부분입니다. 공양간 증개축 이게 지금 본 예산에 들어왔었죠? 이것도 3억 네. 지금 전부 2월을 하네요. 민자부 사업이야. 설명서 87쪽입니다. 아, 요거는 성남사 그 사업 계획이 지금 변경돼서 공양간 증개축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경내에 있던 거를 경외로다 이제 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위치 변경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부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경내에 있던 거를 변경 이유가 뭔데요? 당초에는 이제 경내에다가 그 증개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양관을 증개축을 이제 경내에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경내를 아니고 이제 장 위치를 이쪽에다 질 거를 이쪽에도 옮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애초에 지금 뭐 설명서 보니까 경내 부분에 어떤 계획을 하셔서 보조금 심의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지금 사업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사업 변경의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럴 필요성이 뭐냐고요? 문화재 팀장 윤 변호사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그 사찰 그 주지 스님께서 잘 안 들리거든요, 팀장님. 사찰 측에서 그 현재 그 공양관 위치 그 성남사 그 공양관 위치나 그 군역이 좀 약간 좀 그 너무 그 밀집이 돼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 성남사는 그 공양관하고 옆에 그 부속 건물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찰 측에서 그 공양관을 이왕 그 증개축하는 거 좀 더 그 여유 있게 그 공간을 넓혀가지고 옆에 그 산지가 있습니다. 그 옆하로 접해 있는데 그 산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옮겼으면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찰 측에서 그런 요구를 그 지속적으로 해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금년도에 착공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1년 꼬박 걸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상 변경 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뭐 금년도에는 부득이 그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재심사는 받았습니까? 네, 그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 내용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유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뭐 구두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 동신리에 그 유해욱 효자비 그 블로그 기자 이제 공무원 블로그 기자라고 돼 있네요. 이제 어떤 분이 올린 걸 보면은 그 위에 지붕이 모기장이 씌워져 있는 게 새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대서 쳐 있대는데 그런 건지 뭐가 파손돼서 부서져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이 한번 구두로라도 얘기하면 현장 한번 가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은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히 모르면 뭐하러 가십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알으려고 그 현장을 가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돼 있나? 근데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시기에 왜 그런 거라는 걸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부서져 있는 줄 알고 파손돼 있는 줄 알고 좀 정비 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또 바쁘신데도 과장님이 현장을 가셨을 때는 그걸 파악하러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판단하신 결과가.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보수 정비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거를 저희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많고 이제 형태 요정이 많다 보니까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아니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면서 지금 뭐 보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봤을 때 이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딴 데도 많고 돈도 없고 그래서 못 하시는 건지.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돈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블로그 기자가 올린 거는 새를 쫓기 위해서 모기장을 쳐놨다고 그러는데 그건지 아닌지는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에는 새 쫓으려고 정력학에다가 모기장을 씌워놨다는 건 제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무튼 하자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이상 파손되는 걸 방지하려고 제 생각에 덮어놨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팀장 하신 말씀 있어요? 예, 예, 문화재팀장 유미박사입니다. 옛 저기 그 사찰이라든지 그런 그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 새들이 이렇게 그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그 건물 내부로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딱 짧게 여쭤볼게요. 그 건물에 정력하기에는 예? 이상이 없는데 예? 뭐 보수해주거나 정비할 이유가 없는데 오로지 새들이 와서 새 집 짓거나 배설물 때문에 모기장을 덮어놓은 건지 확실히 파악을 하셨냐고요. 예, 그거는 봤습니다. 봤는데 어땠어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하자가 있고 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모기장을 씌워놓은 거로 판단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셨을 때는 이거는 그냥 건물에는 정력하기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지 새들이 와서 집을 짓거나 현장에 가서 건물 상태 봤을 때 그 건물에 큰 그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은 그러니까 들지 지붕을 않았습니다. 확인하셨냐고요. 예. 지붕에다 씌워져 있으니까. 예. 그러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판단하실 때는 거기에 보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요. 지금 뭐 감사받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이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그러니까 정식 사찰, 문화재 등록된 사찰도 아니고 그런 곳이 많이 있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보수할 필요가 없는 건지 이걸 지금 정확히 우리끼리 규정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문화재라 하더라도 그 문화재 관리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우선 그 아니 일단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하고서 그 나머지 뒷얘기를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보수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건물 소유자들이 그 판단할 문제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말을 이제 두리뭉실하게 하시는데 자 좋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조선 시대의 효자 이게 단지했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근데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에는 뭐 단지에서 부모님한테 효도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전설의 고향에 실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40년밖에 안 됐지만 단지에서 이런 거는 효자 안성에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연료문 몇 개 있고 연료문도 정력하기 없는 데가 더 많고 그러면은 어떤 그 문화재 이런 거를 뭐 오래됐다고 그래서 해주고 얼마 안 됐 요즘은 효가 무너진 세상이잖아요. 자식이 단지에서 부모한테 그 피를 터리켜서 효행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은 자 뭐 비교가 안 맞는 예지만 바우더기를 우리 안성시가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개인 바우더기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자 그 양반이 어디에도 효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이 효를 단지에서 그것도 딴 사람이 효자비까지 세워주고 자기 땅을 내놔서 정력까지 세워주고 그거를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판단도 안 하고 그리고 안성시 어쨌든 자랑에는 홈페이지에 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수해야 될지 말지는 그 비석의 임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 말씀이 되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로 지정돼 있어? 안성시 기록 뭐로 돼 있어요? 유적은 아니고 뭐로 돼 있어요? 분류가요? 문화 자료로다가 예? 문화 자료입니다. 문화 자료. 안성시 문화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안성시에서 아니,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아니, 어쨌든 그 안성의 향토 유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팀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성에 풀 한 폭이 돌 하나라도 예? 같이 보존할 가치가 있고 가치를 상승시키고 만들 줄 알아야지. 그러면 뭐 시에서 그러니까 도비 주고 국비 주는 큰 사찰 같은 데나 관리하고 아니 이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는 실로가 아니에요. 현재로 단지를 해서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가공인물도 아니고. 분명히 애들한테도 이거는 교육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데 얼마 드는지도 판단도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래, 뭘 구두로라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팀장이 가서 보고서, 그냥 뭐 별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릴 때 서면으로 딱 해서 육하원 측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 다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 또 안 정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단지를 해서 효자비를 세워줘서 정력까지 있는데, 그 안성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효자비가? 어쨌든 이 향토유적이라는 게 이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거의 약 60개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지금 60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근데 60개를 매일 보수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순차적으로든 보수비가 연차적으로든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근데 이건 사업비 산출도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거기가 보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른대잖아요. 새 쫓으려고 망이 씌워져 있는 건지. 이제 저희 팀장이 하는 얘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보수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게 다른 데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풀 깎고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많기 때문에 면적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파손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틈새로 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도 지러가고 비둘기가 거기서 자꾸 그러니까 더 자꾸 파손이 심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덮어놓은 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사업비는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 들겠습니까, 솔직히. 관심을 안 가지시는 그래서 거지.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연차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보실 때를 이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다 이제 자, 이 후손분들이 한번 이거 민원 넣은 적 있어요? 저는 듣지 자, 못.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들 효자라 시에다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가서 더 신경 써서 해줘야죠.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세요. 왜 그 바우더기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대형 사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민찬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이제 지역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이제 대부분 감액을 했잖아요. 네. 민간 보조 나가는 사업 중에서 이번에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한 게 좀 있나요? 올해? 뭐 예술단체로 보조 나간 건 뭐 거의 80% 이상은 다. 예술단체는 나간 거고 예. 지역의 행사 축제는 안 나간 지역 거고 행사 축제는 포도 축제 빼놓고는 못했습니다. 포도 축제만 한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야시장이라고 해서 활발히 막 축제를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걸 좀 보기 좀 힘들어졌는데 지금 축제를 보면은 올해 내년에 예산을 할 거 보면은 지금은 지역 축제 막 음악을 부르고 무슨 놀이를 하고 그런 걸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상을 봐서 만약 축제를 못 한다 그러면 그 축제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게 막 모여서 하는 걸 못하니까 뭐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색 있는 거를 찾아서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또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생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지역 포럼도 하고는 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축제의 위원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실 변해야 된다. 지역 축제가 뭐 이렇게 가수나 불러서 뭐 이렇게 뭐 하루 즐겁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물론 일리는 있는 거지만 주민들한테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주기 하면은 그게 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현상에서 이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또 고안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 포도 축제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괜찮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축제를 좀 이끌어 나가는 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여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잡초제거나 그 관리가 안 돼서 그 주민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민원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 많이 근데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뭐 여름에 풀이 계속해서 자라는데 그걸 관리하기는 힘든 건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관리를 안 한다는 표현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렇죠. 우리 뭐 명절날 하던가 아니면 한참 더울 때 풀베기만 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잡초 제거 같은 거는 이제 그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소유자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인데 사실 그런 것까지 행정기관에다 하다 보면 그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또 그 깎으면 또 깎아야 되거든요. 한 2주나 이렇게 있으면 여름 같은 때는 돌아서면 또 금방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니면 면에다 그걸 말씀을 드려서 그 지역에 사는 이장님들이나 뭐 근데 거기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이렇게 부분도 사실은 같은데? 바람직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결될 때 면에서 그걸 또 잘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왜냐면 면도 이제 또 그게 그렇게 해결되면 또 그 관리를 또 면에서 사실 업무는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또 면에다 떠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행복마을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군데군데 근데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희망일자나 이런 거로다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좀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을 그렇겠죠.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 그러면 뭐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현태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는 38쪽입니다. 파고덕이 풍물단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으로 공연을 못해서 공연 수당을 그 감액에서 반납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학생단원 장학금을 감액을 했는데 왜 그 학생단원들 장학금을 왜 감액을 하는 거죠? 이건 팀장님 설명 주시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공연예술팀장 한지혁입니다. 저희가 그 상설 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학생단원들 그 장학금을 저희가 그 일정 기간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요건을 시간에서 거의 상설 공연에 참여를 지금 한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최소한 3달, 4달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참여해서는 이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그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학생 참여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단원의 종류는 여러 개 종류에 있어요. 그럼 공연 안 했으면 그 일반 상임 단원도 공연 안 했으니까 기본급으로 안 줘야지. 왜냐하면요, 어차피 풍물라는 조례에서 지금 운영을 해요. 그다음에 학생 단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연은 못했다 하면은 공연은 공연수당을 지금 공연수당도 주기로 돼 있는데 공연수당 안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단원이면은 분명히 학생 단원이면 맞죠. 근데 공연 안 했다고 장학금을 안 줘요. 그럼 뭐 좀 저는 좀 이치 좀 안 맞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규칙도 찾아봤어요. 뭐 공연을 안 하면 안 준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바우덕이 풀몽단에 학생 단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셨나 생각 드는 거예요.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공연에서 안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은 지급이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건 예. 제가 봐도 명분이 좀 없다고 봐요. 우리 단원이면 맞잖아요. 연습도 하고
근데 분기별로 한 번 주는 30만 원씩 주는 건데 분기별로 이것마저도 안 준다고 하면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뭐가 좀 저는 이치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단원들하고 똑같이 수당 개념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다시 그 한번 수당 공연 수당은 예. 별도로 주잖아요. 5만 원씩.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수당 안 주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장학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은 본인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우더기 풍물단 관련해서 그 누차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 2년씩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전영위원이 심사 거치는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는 충분히 지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해서는 그 전면 재검토해서 그 타인들로부터 그분들도 참 그 불신임을 받지 않고 좋은 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악기, 소모품, 뭐 용품 구입 등등등 해서 뭐 저도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한 문제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풍물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요 그 전면적인 재검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혹시 안성에 관광 해설사가 총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24명 있습니다. 24분요. 혹시 그분들 뭐 여유가 있거나 모자르거나 한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코로나 때 사태 빼고 그 전에 뭐 모자라거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유는 뭐 여유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게 연령 제한이 있나요? 지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좀 나이를 좀 줄이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이동 차 같은 거로 이동하고 또 해설을 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 관람객들이 느끼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도 있고 또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커온 자체가 생활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간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좀 연령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뒤에 말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뭐 연령 차이가 나서 설명을 뭐 어렵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건 일단 아니고요. 이동에 대한 거는 사실은 걸리긴 하겠네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이동하면서 설명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이 드시니까 이제 이동하는 것도 힘드시고 뭐 또 숨 차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수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문화관광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